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트 닥터 감독의 인사이드 아웃의 세 번째 발굴 시간입니다. 이분은 감독님 이름도 일단 닥터셨네요. 이 사람이 박사학위 따면 닥터가 되는 거예요? 되게 닥터 무감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녹음 현장에서 안 무감하신 것 같은데 지난 에피에서 저희가 조쿠나 인사이드 아웃까지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에피소드가 완성됐다는 듯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발굴해보고 싶은 혹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키워드는 꿈이에요. 이 영화 안에는 라일리가 꾸는 꿈의 이야기가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 영화 속 배경 안에 꿈 제작소가 되게 마치 영화 스튜디오처럼 그렇죠. 존재를 하고 있어요. 라일리가 잠이 들면 다른 모든 기관들은 쉬는데 꿈은 요때가 출근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기 가가지고 이제 꿈 제작소의 배우들이 막 나타나서 막 그날 겪었던 일이 이제 보통 베이스가 되는데 이게 막 꿈을 막 만들어서 연기도 하고 막 약간 각색도 하고 이런 식으로 꿈을 만들어서 본부로 전송을 하면은 이제 이 감정 캐릭터들 5명 중에 1명씩 당직 같은 느낌으로 이 꿈들을 이렇게 싹 보면서 이거는 송출해도 되겠어. 이제 PD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꿈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 영화가 다루고 있어서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혹은 뭐 과학적으로 아마 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또 이것도 이상 선생님께서 이 꿈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 다음에 이 라일리가 꾸고 있는 꿈의 내용도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라일리가 학교에서 겪었던 일을 일정 부분을 증폭해가지고 약간 공포감처럼 느껴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영화가 꿈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집중하고 있구나, 신경을 써서 만들었구나. 또 우리 이상 선생님께서 융 라인이라고 제가 너무 격이 없는 이상한 표현을 했었는데 약간 뭐 그런 쪽으로까지 만약에 연결하실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궁금해요. 정말 그 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네네네. 실제로 이런 꿈 제작소 같은 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건지. 맞아. 그거 너무 궁금해요. 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보상 기능이에요. 그래서 의식에서 뭔가를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될 때 이제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뭐 해석을 받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꿈을 꾸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균형이 잡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날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꿈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라일리가 이제 전학 간 학교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까칠인가요? 까칠이가 제발 이 다 빠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빨이 후두둑하고 이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이빨이 하나가 빠지면 예를 들어 윗이빨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니가 힘을 받지 못해서 점점 잇몸 위로 올라오면서 아랫니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옆에 이들도 점점 힘을 못 받으면서 흔들리고 빠지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씹지를 못해요. 씹지를 못하면 음식물을 삼켜야 하고 음식물을 삼키면 소화가 안 되면서 위장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심리적인 소화 기능, 사이콜로지컬 다이제션이라고 하는데 심리적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일리가 현 상황이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면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당직을 서는 그러니까 까칠이가 이게 라일리의 꿈을 보면서 냉소적으로 다음은 뭐야? 바지를 안 입는 거?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라일리가 아래를 보니까 바지를 입지 않고 있는 그 장면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노출된 것처럼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그러면 빨리 바지를 입거나 몸을 돌리거나 뭔가 이게 밑을 가릴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대처할까?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라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 무기력한 감정 그렇죠. 상태를. 그런 걸 이제 반영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라일리를 깨우려고 기쁨이야 슬픔이 빙봉이 이제 같이 작전을 짜는데 강아지 커스튬을 입고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걔가 반으로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은 기쁨이야 슬픔이 그리고 빙봉의 개입이 있었지만 이것도 전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개, 강아지는 인류가 가장 가까이 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우기도 하지만 양떼를 지키는 목양견으로 함께 하기도 하고 네. 사냥을 하기도 했고 그 뭐 사냥견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보면 되게 강아지 키워보고 싶다는 말 그렇죠.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신화에서는 지옥 혹은 지하 세계로 내려갈 때 문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게 케르베로스라고 하죠. 그 머리가 3개 달려 있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꿈에 동물이 등장하는 거는 본능적인 측면, 동물적인 네.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인간이지만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본능적인 측면을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측면과 접촉이 필요할 때 보통 꿈에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라일리의 꿈에서는 이 강아지가 이게 찢어져서 분열이 되는데 네. 지금 라일리가 현실 상황이 이사를 했고 전학을 했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는 라일리도 머리로는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심적으로 너무 저항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특히 개들은 입양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금방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라일리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조차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진짜 재밌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당히 촘촘하게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렇죠. 매우 촘촘하게 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추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보상작용의 기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보상작용이라 하면 예를 들어 라일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꿈에서 뭐 이빨이 빠진다거나 뭐 바지를 입지 않는다거나 이런 작용이 있었다면 어떤 보상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줌으로써 이제 대처를 하게끔 해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상처 나면은 네. 그 아물잖아요. 우리가 뭔가 처치를 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아물잖아요. 그러니까 꿈도 그 마음도 그런 어떤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든 극복하고 회복하려는 그런 게 있기도 한데 그게 때로는 이 꿈 주인공, 꿈 자아라고도 하고 이제 의식 상황에서 내가 나라고 느끼는 걸 자아라고 하는데 자아의 태도가 너무 일방성을 띌 때 이 치료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꿈이 그걸 어떻게든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제 눈앞에 있는 갈등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려는 어떤 시도를 하는 건데 그 자아의 태도가 너무 일방성을 띠거나 그걸 이게 외면하려고 할 때 너무 이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 그런 어떤 꿈의 기능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기쁨이랑 슬픔이랑 빙봉이 그 라일리의 꿈을 중단시키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요 장면들 막 개가 찢어지고 이런 장면들을 라일리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죠. 깨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깨우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깨어나잖아요, 라일리가.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꿈에서는 탈출했지만 라일리의 현실은 사실은 더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꿈의 역할을 이 작품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몽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순기능이 있고 그거를 꾸어내는 것조차도 하나의 성장 과정이다. 그쵸. 그런데 이제 이 감정들도 사실 어리니까 막 얘네들도 보기에는 라일리가 그냥 당장 이 그림을 안 봤으면 좋겠어서 깨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상황을 악화시킨 거 아닌가. 근데 꿈 속에 등장하는 이 감정들이 의식이 있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죠. 그냥 영화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어떤 보상 기능이나 일종의 제동 기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일방향으로 이상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부분을 좀 멈춰서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꿈을 통해서 1인칭의 시점에 있었던 데서 3인칭이나 전지적 시점으로 가게 돼서 좀 객관화 뭐 나름의 객관적 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보상적인 기능이 수행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단순히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 길을 제시해주는 형태인 건지. 그 예를 하나 들면 의식 상황에서 현실에서 너무 교통법규나 질서 같은 거 칼같이 지켜야 되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꿈속에서 약간 케이오틱한 상황이 많이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게 그 평형을 이루게끔 도와주는 밸런스를 맞춘다. 그럼
듣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약간 영화 바깥에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꿈의 기능들이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일생을 살면서 계속 반복되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라일리의 학교 꿈도 바지를 안 입은 상황 같은 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공장소에서 내가 옷을 안 입고 있는 그런 꿈의 그 모습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반복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요? 전 그럴 때가 있어요. 오. 어떤 그런 구체적인 뭐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황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뭐 나는 오늘도 뭐 군대 가는 꿈을 꿨어 라든지 이렇게 인생 동안 반복되는 테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떨어지는 꿈 라든지 같은 거, 추락하는 꿈 같은 네. 거. 인생 동안 반복되는 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걸까요? 그건 어떤 거에 대한 보상인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꿈은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길을 가다가 네. 이제 사람들이 다 걷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네. 이제 바지를 벗고 있더라. 최근에 내 심리적인 현실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의 심리적인 현실이 마치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준 건데 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조금 감춰야 되는데 네. 자아의 태도는 뭐 이런 거 어때? 그냥 이제 그 뭐 이렇게 다녀도 상관없지. 내가 뭐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네. 뭐 이게 다른 사람들이 감정을 어떻게 느낄지 이게 무슨 내가 왜 그렇게 신경 써야 돼? 네. 근데 이제 꿈은 이 자아의 태도에 대해서 그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게 숨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너무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이 꿈을 꾼 당시의 현실 상황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거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반복되는 테마라 하더라도 때마침 그 꿈을 꾼 데에는 아마 현실 상황이랑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게 너무 내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조세프님은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꿈의 테마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가끔씩 추락하는 꿈은 꾸는 것 같아요. 추락하는 꿈? 어디? 뭐 마치 그런 마리오나 네. 바람돌이 소닉 이런 네네네. 게임 해보셨나요? 소닉 어릴 맞아. 때 네. 뭐 하면 유명하죠. 되게 빠르잖아요. 하면 바람돌이 소닉이나 마리오는 이렇게 옆에서 흘러가는 거지만 내가 마치 자동차 게임 하듯이 조세프님 1인칭으로 1인칭 시점으로 추락을 가다가 해요? 자꾸 떨어지고 또 가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꿈들은 네. 어릴 때도 꿨었고 또 시간이 꽤 지나서 뭐 몇 년에 한 번이지만 네. 다시 꾸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꾸는 경우들이 있죠. 추락을 하는 꿈, 추락하는 꿈의 테마도 사실 그게 막 어릴 때는 네. 그런 꿈 꾸면 키 큰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저를 보면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단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도 많이 꾸셨는데 네. 추락하는 꿈의 테마는 뭐 어떤 다리가 분질러졌나? 뭘까요? 그거는 그 상승하는 모티브와 이제 네. 하강하는 네. 모티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왜 이제 상승하는 그 뭐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왜 날아다니는 분들 계세요. 슈퍼맨. 네. 어떤 갈등 상황이 꿈속에서 벌어졌을 때 네. 갑자기 벽을 타고 스파이더맨처럼 이제 막 점프를 하신다던가 네. 갑자기 날아서 이제 슈퍼맨처럼 이제 날아간다라던가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날개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락해야 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최근에 내 심리적인 현실을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추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강하고 있다면 내가 높은 곳에 너무 있었던 게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또 무드 스타일과도 관련이 있어요. 내 기분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현 상황이 너무 이게 뭔가 아슬아슬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꿈이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한 건데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데 가속이 붙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타격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일어서는데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 결정이 너무 지금 충동적인 혹은 기분 따라 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와 이게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약간 경고성으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어떤 꿈들도 있고. 너무 재밌네. 내 기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심리 상담이 이런 꿈의 테마랑도 많이 연관이 된 채로 진행이 되나요? 그 원래도? 융합파의 네, 정신 분석이 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무관할 꿈의 수가 대가지. 없죠. 6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직 전혀 예를 마스터 오브 드림. 네.
꿈의 마스터. 잘 모르지만 네. 프로이드는 모든 걸 다 그런 리비도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성 에너지랑 그렇죠. 연결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융의 경우에는 막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정도는 아니라든지. 그 융이 그 의견에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하셨던 그 프로이트의 네. 이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학회를 융에게 바로 이렇게 본인이 물러선 다음에 융에게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융은 그 학설에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를 박차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구나. 선생님 개인의 그 정말 개인의 견해임을 전제하고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렇게 막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막 그렇게 성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프로이드의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하나. 네. 그렇구나.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이 꿈 이야기.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네. 이렇게도 해석하고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그 레이어가 되게 넓어지면 네. 그거는 해석의 일종의 매뉴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뉴얼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네. 변수를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꿨다고 해서 네. 1대1로 환원시켜서 이야기하는 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쵸. 그거 진짜 그게 사기꾼일 것 같고.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내담자가 동의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걸 강요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네. 내담자가 일단 동의를 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한히 많은 가능성 중에서 네. 한 3-4개 정도로 좁혀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해석이 너무 중구난방이라는 느낌보다는 네. 이거 정말 뭐 아예 360도로 열려 있는 이 해석의 방향을 그래도 어느 정도로 좁혀준다고 하는 점에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저런 걸 수도 있다. 당신이 생각하기는 어떠냐라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내담자가 뭔가 뭐 만족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꿈에 대한 해석은 네.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냥 개꿈이라고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뭐 너 그냥 개꿈 꿨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너무 하찮게 생각하거나 쿨한 게 멋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뭔가 어떤 꿈을 꿨고 그게 기억난다면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결핍돼 있거나 혹은 좀 지금 갈증 나 있는 부분이 뭘까를 네. 한번 돌이켜보는 기제로 활용하는 것만으로 이상 선생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어떤 꿈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위로나 치유의 기능을 일부 시행하는 단계에 돌입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 조금 다른 각도에서는 우리한테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진 거에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간 스티브 잡스 같았어요. 지금 옷도 오늘 의상도 약간 스티브 잡스 그 터틀넥이 아니긴 한데 살찐 잡스. 정말 이런 무난한 인간이 있나? 그러면 모든 꿈은 우연한 꿈은 없는 건가요? 그냥 꾸는 꿈은 없는 건가요? 저는 그냥 꾸는 꿈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네. 이걸 일종의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지듀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의식상에서 뭔가 이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로 네. 이제 보는 그런 디스크 조각 모음처럼 그쵸. 이렇게 배출해내는 그런 거다. 또 그 말도 그 약간 말도 또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저는 그런 부분 뭔가 뭐 일부 동의는 네네네. 돼요. 밸런스를 맞추기 네, 위해서. 왜 네. 애니메이션에에서도 필요 없는 기억들을 자꾸 이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없애버리잖아요. 네. 소각시켜 버리는 네, 네. 것처럼. 맞아요. 와, 근데 이 애니메이션 상당히 되게 치밀하게 상당히 정말 리서치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공을 많이 들인.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이상 선생님의 이 분석을 듣고 나니까 확실히 이 작품이 완전 3D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인사이드 아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상당히 깊게 네. 발굴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조세프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영화보다 이 이야기가 더 재밌었던 것 저는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상 선생님께 그 상담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이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면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심리 상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드러내셔도 되는데 혹시 호우 시절 그 듣고 왔다고 하면 뭐 할인 같은 거 있습니까? 아니 뭐 우리 들으시는 분들 얼마 안 되는데 약간 혜택이라도 좀 너무 처음으로 너무 부끄럽다 너가.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강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혹시나 네. 꿈이나 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조금 궁금한 게 있다 하면 좀 남겨주시면 그거는 뭐 이상 선생님이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호 시절 거기 네, 댓글란에다 댓글란이 이거 있죠. 엄청난 건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어제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이게 다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이걸 위한 넛지 질문이었죠. 대박이다. 와, 네. 얻어냈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아무도 올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가 나는 뭐가 되는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발 한 분만. 정 안 되면 원우 씨가 뭐 이누 씨 이런 식으로 차용 제발 한 분만. 하나 파가지고 또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니까 반드시 활용해 주시기를. 네. 당부 또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이 인사이드 아웃 발굴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다음 작품으로 실사 영화로 실사 영화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뼈와 살이 튀는 그런 무자비한 영화 한 편을 들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